드디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일을 하여 생긴 에너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과 이제 에너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6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운동하는 물체와 관련된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떤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가능성이죠. 어떤 물체가 지금 총알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총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네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얘는 어딘가 박힌다면 굉장한 파괴력을 보일 것을 나는 알아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이 벽을 깨든 벽을 밀든 그죠? 아니면 벽에다 열을 내든 뭔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에너지라고 하고 얘는 일을 했다가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총알을 보냈던 거죠. 총알을 밀었고 총알을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해주면서 그 일이 얘가 가진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전환적인 관계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전환적인 관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추는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일을 해줌으로써 이 추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죠. 아직은 일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앞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지면서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을 밀고 그 미는 힘으로 말뚝을 이동시킵니다. 박을 거죠. 그죠?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이 되더라. 그럼 이 추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가졌던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바깥에다 일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L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죠? 그러면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죠? 그러면 물체의 뭐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 물체가 일을 하면, 바깥에 일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즉,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전환적 관계입니다.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그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어떤 단위는 어쨌든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어쨌든 일의 단위와 같더라. 그래서 어떤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너지라는 건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아가는 총알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하냐? 얘가 언젠가 부딪혔을 때 거기 하는 일의 양을 측정하면서 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중에 떠 있는 공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공을 공중에 띄울 때까지 우리가 한 일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체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은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하거나 또는 그 물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기까지 해준 일을 미리 측정을 하면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의 공식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형태는요.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두 가지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으면 얘 자체로서 얘가 갖는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무조건 모든 물체는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서 뭔가 일을 할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E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 뭔가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속력을 가진 모든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그것을 EK,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들을 이제 각각 어떻게 공식을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는 어떨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얘가 지금 들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아직은 일은 안 했지만 떨어진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 들어올리는데 해준 일을 구해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일은 얼마예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고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9.8 곱하기 질량에다 높이를 해내고, 여기서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했고 높이가 h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9.8이라고 하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곱해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얘가 닿는 에너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다. 이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이 P는 9.8 mh입니다. 요것도 좀 눈여겨봅시다. 일은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이죠. 들어올린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직 가능성,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공식을 봤으면 우리가 이 요인들을 쪼개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그죠?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면 가능할 거고요. 또 뭐도 가능할까요?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질량 곱하기 높이가 증가하는 것도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그 높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데 그 높이의 기준은 어디에 둘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여기까지 h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닥이 기준이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그럼 9.8, 질량은 m, 높이는 h, 9.8 mh지만 만약에 기준면이 책상인 경우에는 위치가 없는 거죠. 0. 그럼 위치 에너지는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p 위치 에너지, 바닥에 대한 위치 에너지 9.8m이지만 EP 위치 에너지 책상 면으로 하면 그것은 0이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입니다. 일단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를 먼저 보지 않고요. 운동 에너지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될까 이걸 볼게요. 일단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물체가 뭔가 충돌을 했을 때 걔가 이제 뭔가 이제 미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해줄 일,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걸 구하면서 우리가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미루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질량을 1kg일 때 예를 들어서 일의 양이 예를 들어 뭐 A 양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질량을 증가시켜 본 거예요. 2kg를 해봤더니 일을 얼마나 했냐면 2의 1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이 2배 증가하면 일도 2배가 증가하는, 즉 무슨 소리예요? 질량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구나. 또는 속력도 한번 증가를 시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력이 1m/s일 때 충돌해서 한 일의 양이 A다. 근데 이제 내가 2m/s로 증가를 해보니까 그게 2배가 되지 않고 4A가 되더라. 무슨 소리냐면 속력에는 비례하지 않고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딱 맞지 않으니까 뭔가 상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질량을 이렇게 운동에너지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인 V로 운동할 때 물체 에너지는 2분의 1 상수에다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걸 기호로 쓰면 2분의 1 mv 제곱, 이것을 운동에너지 공식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운동에너지 공식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으면 한번 그래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진 질량이 비례합니다. 더 무거운 물체가 부딪혔을 때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속력에는 비례하지 않고요.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에너지는 4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제동거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뭔가를 보고서 끽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여기서. 자, 브레이크를 밟는데 바로 멈추지 않죠. 어느 순간 가면서
점점점 멈춥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는 이 자동차를 미는 1로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미는 1이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될 텐데, 이것이 전환될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면 사이의 어떤 마찰력이랑 크게 같은 미는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될 거고요. 마찰력은 이 자동차의 어떤 타이어와 바퀴 사이, 그 다음에 밑에 지면 사이의 마찰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동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동차,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멈출 때까지 자동차를 미는 힘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동거리가 증가할 거인데, 이 N은, 이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mv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속력이 하나, 그래서 두 배가 되면, 그죠? 속력 1이었을 때는 얼마예요? 이걸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가 되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고, 그럼 미는 일도 4배가 되는 거고, 그럼 이동거리가 4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km/h로 가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고 미안해요. 이동거리가 10m라고 칩시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 이동거리가 1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2배가 됩니다. 20km/h로 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게 20m가 되는 게 아니고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에너지는 4배가 됐고, 그러면 자동차를 멈추기까지 한 이대 값도 4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동거리도 4배가, 제동거리도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m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어쨌든 상자가 떨어지면 이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될 거예요. 중력이 한 일로.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나? 얘가 상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예요. 속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속력을 가진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를 높은 곳에 가만히 놓아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현재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중력의 물체의 한 일이 생겼고 전환됐고 한번, 그다음 그 전환된 것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한번 요 실험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환되는 관계도 할 수 있을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일,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전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분석해서 중력이 한 일, 운동 에너지 관계의 관계를 계산해보고 한번 관계를 한번 봐라, 이건데, 자, 일단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쇠구슬의 질량을 0.11kg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세워서요. 플라스틱 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종이컵에는 모래가 넣어서 쇠구슬이 이제 떨어져도 충격을 안 받도록 하고요. 요 A점에다가 속력 측정기를 측정할 거예요. 요 거리는 0.5m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죠? 0.5m입니다. 자, 그리고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속력을 측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3.13m/s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5점에서 A점으로 떨어지는 동안, 얘가 처음에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기준을 A점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9.8의 질량, 0.11에다가 높이 0.5만큼의 이것이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죠? 5점에서 A점으로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1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여기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중력이니까 9.8 곱하기 0.11, 이게 중력이죠. 에다가 지금 0.5m를 이동했으니 요것만큼의 크기, 단위는 어쨌든 줄이라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 A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의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인데, 2분의 1의 질량은 아까 0.쇠구슬 0.11이었고 V의 제곱은 3.13이란 말이에요. 3.13의
제곱값인데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이것은 뭘로 전환돼요? 중력이 한 1로 전환되고, 그것이 뭐예요? 이 순간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0.539, 0.54, 얘도 0.54 같네요. 그죠? 0.539는 반올림하면 0.54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같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로 얘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한 일로 전환되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이 세 곳을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결론이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냥 읽어볼까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 한 일의 양과 물체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자유낙하할 때 중력의 한 일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물체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같이 쓰는 거죠. 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 그죠? 이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전환 관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에 같은 양의 일을 물체를 들어올렸습니다. 같은 양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렸다. 근데 문제는 지구와 달에서 그 물체를 드는 힘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구가 6배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럼 달은 같은 양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6배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네요. 이것도 볼까요? 초마에서 썰어진 빗방울이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이 한 일이 빗방울에 뭐가 되나요? 자유낙하를 하면서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죠?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였고,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바닥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할게요. 우리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의 경우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내려갔을 때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다 가지고 있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건 전환되는 관계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점점 전환돼서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만 남는다.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맛보기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